안녕하세요. 펀드매직입니다. 그동안 금리 상승하면서 이제 상장 리츠의 가격 하락이 좀 컸던지라 고배당을 노리고 들어가셨던 분들이 오히려 배당을 뛰어넘는 자본 손실, 원금 손실 리스크로 인해서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금리 상승 걱정이 멈추게 되면은 이제 다시금 리츠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시금 사모하고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상품은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그다음에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위에 게 이제 미국 거고 환해지 된 거예요. 리츠 부동산 인프라는 국내 상장 리츠들을 주로 모아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화 K리츠 플러스 부동산 펀드, 이것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 펀드 설정되는 시점부터 자주 언급드렸던 상품 액티브 펀드가 되겠습니다. 금리 때문에 고생했던 리츠가 올해 좋아질 듯이라고 말씀드린 근거는 이 보라색으로 보이시는 미국의 10년물이 2022년도부터 급격히 상승을 했고, 리츠 주가가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한 6월 이후로 크게 부러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횡보하는 걸 볼 수 있죠. 금리가 멈추지도 않았어요. 계속 올랐죠. 근데 이게 지난 11월부터 이제 하락을 했고, 물론 최근에 이게 이제 반등하니까라고 걱정하자 말씀을 드렸지만, 이에 반응하여 리츠 주가도 이렇게 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미국 상장 리츠의 주가가 훨씬 더 큰 폭으로 반등하고 마치 이렇게 접어놓은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금리 민감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향후에 이렇게 금리만 정고점을 넘어서 상승하는 그런 발작만 하지 않는다면 고배당주로서의 리츠의 매력이 다시금 높아지는 국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금리 인하 기대에 꿈틀대는 리츠 ETF. 또 여기 제가 지난 한 2주 전쯤에 1월 초 기준으로 리츠 배당 수익률을 점검해 봤는데 확실히 2년 전 대비 배당 수익률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하락해서 그렇죠. 배당할 수 있는 월세, 임대 수익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이제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다 보니까 분모가 하락하니 시가 배당률은 뭐 많게는 8에서 9%, 11%가 넘는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NH 오런 같이 재간접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조차도 올해 좀 규제가 풀리는 걸로 예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펀드나 이런 자산 배분하는 재간접 펀드에서 이런 재간접 ETF에 투자할 수 있는 재간접, 복층 재간접 이슈가 올해 해제될 예정이라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굉장히 좀 높은 상승 기대도 좀 나타나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고요. 좀 다시금 이제 이 리츠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에서는 이제 미국 리츠를 걷어내고 한국끼리만 좀 보여드렸어요. 좀 재밌는 부분은 이제 생각보다 한화 K리츠 플러스 액티브하게 운용하는 게 녹색으로 표시된 미래에셋 리츠 부동산 인프라보다는 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츠 같이 종목이 몇 개 안 되고 이런 영역들은 액티브함이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코스피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목들, 그리고 성숙된 시장에서는 충분히 지수 플레이하는 게 좀 유리하다 판단은 드는데, 그리고 저도 선택이 어렵다 보니까 리츠 부동산 인프라가 낫지 않을까 생각은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하나자산의 K리츠 플러스가 그런 면에서는 운용을 잘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액티브하게 종목 선택을 잘한 리스크도 잘한 요인도 있을 거고, 이 펀드의 특징은 글로벌 리츠도 일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살펴보면 이제 글로벌 리츠가 한 20%대 정도 들어있어서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 부분에 좀 수혜를 많이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 가장 큰 시장은 이제 미국의 리츠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펀드라고 꼭 나쁘다기보다 환매 기간이 다소 길 수는 있지만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는 측면에서는 하나 K리츠 플러스도 한번 주목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